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3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영 22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도원수 권율의 장계를 보건대 거제의 외적이 날로 치성하여 진해 하만 등처의 많은 수의 외적이 하륙하여 분탕질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한 효순의 장계에 의하면 거제 등처의 적병이 제목을 벌치하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킨다고 하니 이는 선척을 많이 제조하여 수륙으로 공격하여 오려는 계획이 틀림없습니다. 전일 전장이 양곡선이라고 칭탁하면서 전라도에 표박하여 배를 빌려 사정을 탐색하려 하였으니 그들의 흉모의 소재가 더욱 분명하여졌습니다. 지난번 심류경이 적진에서 나오자 적병이 즉시 진주를 함몰시켰었는데 지금의 사세도 이와 그때와 같습니다. 전번에 이 일을 양호 지방으로 내려보낸 것은 경상도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 일로 하여금 미리 군사들과 약속을 정하여 이빈, 선거의 등의 뒤를 잇게 하여 양호 지방을 굳게 지키려는 계획이었는데 마침 충청도의 토적의 변이 발생하여 중도에서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토적이 모두 체포되었고 또 변양준이 본도에 있으니 우선 이 일을 전라도로 내려보내어 조처하게 하소서. 그리고 요의 처에 제장을 나누어 배치하여 대비책을 강구해서 굳게 지키게 하여 갑작스런 변을 막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3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날의 근무는 오직 군사를 훈련시켜 외적을 막는 이 한 가지 일일 뿐이니 이 이외의 모든 일은 일체 버려두고 군사의 훈련에만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력이 미흡하여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더라도 힘이 미치는 대로 작은 숫자라도 거두어 모아 마음을 다하여 조처한다면 뒷날 대응책을 마련할 적에 반드시 힘 있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래 듣기로는 제도에서 모두 유념하여 조처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단지 평안감사 이 원익만 영부에 설치된 군조를 초출하여 대포를 쓰고 칼 쓰는 법을 훈련시켜 완전히 익힌 자에게는 상을 주기 때문에 점차 무예가 완성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우선 황해도로 말하여 본다면 황주, 해주, 풍천, 장년, 옹진, 강령 등의 진군이 도합 340명인데 지금 모두 병영에 예속되어 있으니 이 군사가 건장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포의 수군은 한 번의 입번 때 제진에 들어오는 숫자가 1천 수십여 명이나 되는데도 진보의 제장들이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는 채 전혀 조처를 하지 않는가 하면 감사 병사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지도 않고 있으니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지금 둔전을 경영하려고 하지만 농량이 없으니 변정이 군주를 데리고 스스로 농량을 준비하여 빈 땅에다가 힘 닿는 대로 개간 경작을 하여 군량을 조달하게 해야 합니다. 당초 황해도에 병사를 특별히 설치한 것은 단지 이런 등등의 일을 위해서였으니 전처럼 유유히 세월만 보내다가 대계를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병사 주인덕과 감사 유영경에게 하사하여 그들이 조처하고 있는 형편을 물으시어 특별히 책려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병안감사일은 매우 가상하다. 황해도의 일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도 이와 같기 때문에 전자의 병사 우상에게 하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안에는 내관이 내려갈 적에도 반드시 백성을 징구하고 군사를 훈련시킬 것으로 병사 목사에게 말하였는데도 훈련시켜 무예를 성취시키는 일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직 듣지 못하였다. 대저 우리나라 사람은 성품이 게을러 조정에 좋은 법이 있건만 이런 위급한 때를 당하여
거행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고 있으니 이른바 시어머니의 입만 번거로울 뿐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않는다는 격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3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비변사의 전교하기를 용산의 외적을 처치하는 일은 윤호를 내렸다. 송경락의 위관이 외인 25명을 데리고 성 외에 와서 좋은 말과 호송할 군인을 요구하면서 당해관을 때려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 뒤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외적을 살려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중앙을 칼로 찔러 가게 하여 허실을 다 파악하게 하면 머지않은 화가 닥칠 것이다. 급히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중국군이 데리고 왔던 외적은 그저께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종로의 군업으로 하여금 계책을 내어 섬멸하게 한다면 진실로 하지 못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혼란이 일어나면 작은 일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은 심유경이 종당에는 국위를 손상시키고 욕을 당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 외적을 죽일 경우 송경락이 도리어 이를 꼬투리로 잡아 말을 꾸며 허물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돌리면서 외적이 물러가려 하는데 너희 나라에서 항복한 외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를 거르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구실을 삼는다면 스스로 해명할 길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허실을 탐지하기 때문이라면 이에 앞서서도 왕래하는 외인을 막지 않았으니 이번 외인뿐만이 아닙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은 정릉동 행궁에 있었고 왕세자는 공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흉적이 전라를 범하고자 하는 그 계책이 이미 드러났는데 여러 장수는 영남에 모여 있어 전라도에는 믿을 만한 장수가 없는 것 같으니 김덕령에게 자신을 군사를 이끌고 진해 고성에 경계에 머물러 지키도록 함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 뜻을 무군사나 도 원수에게 하서하라.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방의 일이 지극히 위험하고 긴박하여 신들이 밤낮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머리수는 제어하지 못할 듯합니다. 대저 병가의 일은 오직 장수를 가리는 데 있는데 이빈이나 김성윤문 등과 같은 경상도의 장수들은 모두 용제들입니다. 지난해 진주 싸움에서 이빈의 무리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권하지 않았는데도 조정에서는 군율을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변의 직책은 국가의 막중한 책임인데 이런 용렬한 인물일 줄 알면서 맡기고 바꾸지 않으니 퇴미하고 전착됨이 심합니다. 이는 신들이 깊이 걱정하는 바여서 이 일을 보낸 뒤를 있게 하고자 합니다. 또 적병이 멀리 내달아 필시 전라도를 침범할 것인데 권율의 군중에 있는 김덕령에게 의령의 제의장과 합세하여 곤양 진해 사이를 끊도록 해야 하니 이런 계사의 뜻으로 다시 무군사와 도 원수에게 빨리 유시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옛날에 경공이 독약을 화살에 발라 사용하니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은 모두 극심한 신열로 죽었고 원나라의 장수 이원이 안남을 정복할 적에 독화살에 맞아 죽었으니 독화살이 만들어진 지는 오래이다. 중국에는 오늘날에도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척총병의 독화살에 관한 제도도 또한 때에 맞춰 배우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두 제도를 척장에게 간청하든가 다른 중국 사람들이 은근히 물어 전섭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외노가 중국에 조근하지 않은 지 오래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삭을 만들고 참람하게 연호를 고쳐 일출국 황제니 일락국 황제라고 칭하였다. 지난해 평양에서 16경을 대할 때에도 동황제니 서황제니 하는 설이 있었으니 그 배역 무도함이 이와 같다. 개역 이래로 중국의 봉함을 받기를 청한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어찌 오늘에 와서 봉함을 받기를 구하고 공물을 바치기를 구할 리가 있겠는가? 중국에서는 이런 사슬에 현혹되어 고식적으로 강화를 하고자 하여 후세의 환란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공물을 바치기를 요구하는 설을 그들이 진심이라고 의심하는 이가 있는가? 나는 별난 전부터 전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늘 전후 고급하는 자문에 흉적들의 계책과 형세를 강력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미처 설파하지를 못한 듯하다. 이제 이로써 주제를 삼아 그들의 진정이 아님을 반복해서 설파하여 척 장군에게 이자하거나 혹은 뒤따라 고 시랑 이하에게 이자하기도 하여 만에 하나라도 의욕을 돌리게 하여야 한다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삼가 비만기를 받들건대 왜 정이 반측하여 조근하지 않은 정상에 대한 말씀은 지극히 윤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외적들과는 한갓 불공대천의 원수일 뿐만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적이 가장 흉악하고 교사스러워 한번 크게 징계하지 않고서는 성심으로 기부하도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외적은 지극히 포악하여 조종하고 신축하는 권리가 중국에 있지 않은데 본공을 미끼로 삼고 있으니 본공이 이루어지면 외적은 반드시 다른 이로서 요청할 것이므로 강화가 성립되지 않을 것은 환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 송응창은 이미 바뀌었고 새로운 총독이 와서 군무를 다스리니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을 끄려 하지 못하겠습니까? 전교한 뜻으로 실안과 무안의 아문에 이자하고 척 장군은 지금 이곳에 있으니 이자할 필요 없이 이 덕형으로 하여금 면대하여 아래게 하셨사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6월 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신 이덕형이 척 총병을 만나보니 총병이 문서 한 통을 내놓았는데 석상서 송경락과 왕복한 문서였습니다. 대강의 요점은 송응창이 척 총병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강화하는 모든 일을 맡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유경이 내 도를 한량하기로 허락하였다는 말은 담종이니 가인을 통하여 들었는데 그 뜻은 오로지 저희들끼리 서로 시기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척총병이 경락에게 보낸 품첩에는 팔거에서 심유경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들었는데 거짓인지 참인지를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신의과 문답할 때에도 간사한 사람이 공 세우기만 좋아하여 일을 만든다라고 하였는데 대개 심유경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본공에 대한 준호가 내리면 심유경을 정사이에 충원하여 일본으로 들여보낼 계획인데 이 일은 올 가을 사이에 완료될 것이다 하기에 신이 전라도를 차례차례 약탈한 외적의 형상을 극히 극력 아래자 총병은 또 고 군문이 병사를 증언하여 왔으니 싸우려고 한다면 싸우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와서 살펴보니 척은 송과 같은 무리로 서울에서 한 일을 보면 일개 옹졸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니 그 말은 좋게 믿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대궐 안에서 직숙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러한 일은 상례가 아닌 것으로 도하 인정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로 긴급한 일이 없으니 오늘부터는 잠시 직속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일 신의 5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유생 이 민선의 상소를 대신에게 논의하니 유생이 문묘의 춘향이 가까웠으니 간략하게나마 예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 뜻이 지극히 비장합니다. 당초 예관이 이 문제로 와서 물을 때 신들의 생각으로는 희생이 갖추어지지 않고 자성이 정결하지 못하며 의복이 정제되어 있지 못하면 맹자가 제사를 감히 지내지 못한다고 한 경우로 여겨졌습니다. 감히 지내지 못한다고 하면 정으로는 하고 싶지만 예의상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제사는 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간략한 의식으로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성의 향사와 같은 것은 예를 위주로 삼기 때문에 정을 앞세워 곧바로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못한 지금의 형편으로는 예를 이루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이 민성 등이 말 안 봐도 그만둘 수 없는 성에서 나왔으니 한갓 예를 구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많은 선비들이 원하는 바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다시 작정하여 시행토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들의 뜻으로는 정을 누르고 잠시 정지하는 것이 차라리 옳다고 여겨집니다. 또 제1이 이미 박두하였는데 여러 기구가 대부분 없어져 모든 것이 어긋나고 구차하니 사세를 헤아려 봐도 심히 보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미 단정키 어려워 본주로 하여금 다시 작성토록 하였는데 신들도 또한 감히 마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그와 같이 아뢰었으니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선성하기에 석전을 드리는 것은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가 환도하던 처음에 회신된 유호에서 선사의 위판을 봉안하고 위안하는 예를 행하였는데 오직 석체의 대리에 있었으만 의물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하여 거행하지 않는다면 정례로 보더라도 크게 어색한 바가 있습니다. 전쟁이 3년이나 계속되어 물력이 다하여 온갖 기구를 갖추자면 날과 달로서는 기약하기 어려운 때, 이 때문에 정지한다면 어느 때에 거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사가 된 자가 잠시 정지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해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고 간략하게라도 설치하여 거행함으로써 존량의 의를 붙이도록 속히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 참판 심춘겸이 아뢰기를 신이 양향을 관리하는 명을 받고 밤낮으로 걱정하였으나 어떻게 구제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래 여러 도의 사부를 보니 전라도 각 고을에서 저장한 것이 아빠의 5만석이고 충청도에는 16,000분이며 평안도는 46,000석이었습니다. 평상시에 한 고을의 곡식이 4, 5만석이 되는 곳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한 도를 합하여 통상한 숫자가 이와 같습니다. 충청도에 이르러서는 연천, 청풍, 태안, 문의, 진천, 목천, 청량, 영춘, 제천, 음성, 연기, 진잠, 청안 등의 고을은 단지 태두 10여 석만 있고 쌀은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보고와 같다면 더욱 해괴합니다. 백성이 정력에 시달림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고 공사의 주적은 온통 끊어졌다고 합니다. 신이 정곽적의 장계를 보건대 머물러 있는 병사 15,000명에 대해 지공하는 쌀이 13,400석에까지 이른다고 하니 가령 호남의 쌀을 모두 영남에 옮긴다 하더라도 4, 5개월 동안의 지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전쟁으로 위태로운 때에 세우는 계책으로는 상중하 3가지 계책이 있어 왔는데
상책을 얻으면 목숨을 보존하게 되지만 중책을 얻은 자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으며 하책을 얻은 자는 필시 죽고 구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형세로 말한다면 저기 변강에 운거하여 사납게 날 때니 우리나라의 위태로움은 제비가 장막 위에 깃들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대병을 동원시키고 우리나라의 정의의 병으로 도와 기일을 정해놓고 외적을 소탕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영남은 천리나되는 모든 지방에 인가의 밥 짓는 연기가 끊기고 바람과 샘물, 짐승 소리만 있으므로 외적이 군침을 흘리는 곳은 오직 호남뿐이니 중국 군사 5, 6천을 얻어 성세를 삼고 우리나라 병사로 우익을 삼아 험난한 곳에 점거하여 방수하면서 유민을 어루만져 경작케 하여 식량을 거둬모으고 적의 동정을 살펴 새로운 병사를 다시 청하는 것이 중책입니다. 예전의 숫자 그대로 영남의 군사를 머물러 있게 하여 수많은 병사가 편안히 앉아 먹기만 하고 해를 넘기며 기약도 없이 지구전을 벌임으로써 양호의 밀력을 군량 운반에 단갈케 하며 원망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하고 도적이 봉기하여 흙처럼 무너지고 기와장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책입니다. 하물며 이미 철수한 중국 병사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수천리의 지방에 어느 곳이고 그 해독을 받지 않는 곳이 없어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도리어 왜구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하책 중에서도 하책입니다. 바라건대 신의 은혼을 내리시어 공경 대신으로 하여금 익숙히 생각하고 자세히 의논하여 길에 맞추어 선참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 글을 보니 나라를 위한 정성이 앞뒤로 전곡하니 깊이 감동되어 기쁘다. 비변사에 내려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다만 해주에서부터 이미 중국 병사가 다시 올 것을 요량을 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명한 것은 중국 병사가 다시 올 것을 요량하여 경에게 요향을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특명한 것은 경이 진심으로 직임을 수행하여 일을 이룰 수 있겠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처리하는 것마다 결함이 생기곤 하나 양향 한 가지 일만은 조치를 다 해야 한다. 한각 각도의 문도만을 의거해서는 안 되니 더욱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8권 선조 27년 2월 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송엉기가 이미 승복하였으니 조율하여 처결하소서 하니 아랫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월 48권 선조 27년 2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의 안개가 끼었다. 오시의 햇물이 졌으며 사시부터 요시까지 사방이 어두컴컴하였다. 선조 7월 48권 선조 27년 2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태 항상 삼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은 각각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라 하니 심춘겸이 아뢰기를 양향을 조처하는 일은 힘을 다하고자 하나 계책을 세울 수 없어 어제 징계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도에 몇 석이니 하는 것은 어디에 건강한 것인가? 그 실수는 알 수 없다. 납속한 사람에게는 실직을 제수하기를 흥기시켜야 한다. 단지 영직만을 제수하는 것은 사지 온당치 않다 하니 심중겸이 아뢰기를 납속으로 영직한 자리를 얻으면 봉우나 향당에게 조롱을 면하지 못하여 납속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격이다.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권장하는 자는 것인데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긴다면 권장하는 뜻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니 심수경이 아뢰기를 납속한 사람이 이를 맡긴 만한 자라고 어찌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을 모두 등용한다면 조정에서 오로지 납속한 자만을 써야 될 것이니 이 또한 심히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가운데 쓸만한 자는 써야 할 것이다. 하니 이조판서 김응남이 아뢰기를
양장해와 같은 무리는 그 재능이 쓸만하여 수령에 의망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조에서 전적으로 단속하고 살피지 아니하여 실직뿐 아니라 영직도 혹 제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근래 여러 관청의 일을 보면 모든 일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여 다스리지 않고 있는데 나라를 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은 모두 서리의 짓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신이 다스릴 수 없어 부득이 서리에게 전담시키기 때문에 속어에 서리는 관원의 유무이다라고 하니 이 말이 놀랄만하다. 어찌 서리의 죄뿐이겠는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호주의 난관은 적임자를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령으로서 주의토록 했습니다만 수령을 바꾸는 것은 과연 중한 일이니 대간의 말도 옳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호주의 일은 반드시 대신이 겸하여 살핀 뒤라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령이 아뢰기를 팔도 전국의 숫자를 기록한 문안을 잃어버리어 의거할 데가 없는데 외관에서 억측으로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무절제하게 취하기 때문에 백성의 생활이 날로 공공해져 관가에 바칠 물건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경감하라는 전교가 이미 내려졌는데도 각도 백성은 경감하는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사실이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집안 일이 아니다. 위로는 성상으로부터 해조의 장관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두 이 자리에 있는데 마땅히 마음을 합해 단속하여 서로 힘써야 할 것이다. 어찌 빈말만 할 뿐이겠는가 하였다. 또 상이 이르기를 잘 모르겠다만 또 원수는 원수의 재능이 합당한가 요즘 전혀 하는 일이 없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의 사람됨은 근실하나 운용하는 재능이 부족합니다. 또 망료가 가장 중하니 원수의 종사관은 마땅히 재능과 지혜가 있는 자를 뽑아 보내야 하는데 서성과 같은 자는 매우 지략과 계략이 있습니다. 하고 심춘겸이 아뢰기를 원수가 특별히 조치하는 것도 없이 요즘 비로인의 말만 모아 계달할 뿐입니다. 하고 병조판서 이 덕형이 아뢰기를 출신한 군사로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자는 모두 이빈을 싫어하는데 이것은 필시 이빈이 사주를 애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 명장 중에는 사주를 어루만져 구휼하지 못했어도 싸움을 잘하는 자가 있었는데 빈과 같은 자는 어루만져 구휼할 줄을 모를 뿐만이 아니다. 나는 그가 용렬한 장수임을 알고 있다 하고 이어 다시 영상에게 하문하기를 원수가 지한 일을 들은 대로 말하라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임기응변이 부족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조그만 연못에서 자란 고기와 같아 중국 사람과 같지 않으니 참으로 풍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다만 김유신, 정몽주가 있을 따름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사람은 말이 많고 경박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포부를 펴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자기의 뜻을 시행해 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100가지로 견제당하여 손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은 깊이 깨달은 말이다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문유가 태평관에서 신을 보고자 합니다. 그는 일찍이 척 기관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하였는데 기효 신서를 지을 때도 동참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장이 말한 바 심유경이 땅을 떼어준다는 말은 지극 심히 상스럽지 못하다. 당초 외적이 서울에서 물러가자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지금 보니 땅을 떼어준다는 약속 때문에 물러간 것 같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평양에 있을 때 들으니 심유경이 외적과 약속하기를 대동강이하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는데 경성에서는 필시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척은 영리한 사람이라 처음에는 송에게 붙었다가 지금은 고 시랑에게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고 심춘겸이 아뢰기를 척금의 말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까지 하였습니다.
심유경이 외적에게 내 도를 한량하기로 허락하자 외적이 아무 표시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표지를 정한 다음에야 된다고 하니 이의경이 척장이 이미 허락하였으니 너희는 그 땅에 갈고 심을 수 있다고 하였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양양의 일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성중 백성을 대가가 환도한 점과 비교하면 죽은 자가 반이 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종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최흥원이 아뢰기를 동서교회의 일도 아직 조치하지 못했는데 하물 갖고 우리겠습니까? 시기로 보면 경종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농자를 구비하자니 형세가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좌창성 최항이 아뢰기라 굶주린 백성들이 가을 보리의 종자를 뽑아 먹는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또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니 이 때문에 경작을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김억남이 아뢰기를 신이 전조를 맡은 이후로 재직된 수령이 95원인데 이와 같이 자주 교체되고서야 어떻게 직책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베스라치는 그 직에 오래 있으면 필시 울적하여 열이 난다고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주 바뀌는 것이 이처럼 심하겠는가? 옛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적에도 반드시 장제를 가렸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가리지도 못하는 이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있는데도 몰라서인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감이 있다고 아뢰지 못하겠고 또한 어떤 사람이 맡길 만하다고 명확히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강창과 같은 자는 채무가 매우 약하나 사람들이 외적을 방어할 만한 재능이 있다 하고 정문부 같은 자는 북도에 있을 때 이를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들이 실제로 장수의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병사는 누가 할 것인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조경은 현재 훈련을 맡고 있으니 왜 임을 맡을 수 없고 변응성은 신이 한강 상류를 진압하도록 하고자 하네. 또한 외방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무고 역시 쓸만한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용력이 있으니 시험해볼 만합니다. 하고 윤근수가 아뢰기를 임중량이 재능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재능이 있었을 만하다 하였다. 윤근수가 아뢰기를 평안감사는 경종과 훈련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심춘겸이 아뢰기를 원수와 같은 직이면 이런 사람에게 맡겨야 하니 사절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반드시 그 상벌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사람을 옮겨서는 안 된다. 적을 요령하는 것이 또한 매우 신기하여 처음 외적이 경성에서 물러갔을 때 사람들은 모두 서로 경하였으나 유독 이 원익만은 저기 아무 까닭 없이 스스로 물러간 데는 속뜻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시비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동종이 물에 떴다는 말을 사람들이 모두 믿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리석기가 본래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도망하여 돌아와서 하는 말이 외적들이 종을 물에 던지고 빌기를 조선이 이기면 뜨고 일본이 이기면 가라앉는다 했는데 그 종이 뜨고 가라앉지 않았다 하였다. 그 말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병사는 어찌하여 의정하지 않는가 하니 유성룡 심춘경이 모두 아뢰기를 김응규 변응규가 좋겠습니다. 하였다. 심춘겸이 아뢰기를 오늘날 해본 많은 일은 최은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의 부상 진신이 그대 나라는 이르는 곳마다 은산이니 만약 해서 쓴다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윤근수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 일찍이 그대 나라에서는 언독하지 않고 돈도 사용하지 않으며 개 돼지도 기르지 않는데 어떻게 통화하며 어떻게 고기를 먹는가 하였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세종조의 일찍이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성통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상소가 있어 중지하였습니다. 오늘날 언을 캔다면 중국과 재물을 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심춘겸이 아뢰기를 한준겸이 원주 주천에서 은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의주와 금산에도 은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중국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하였더니 연인지 은은 아니었다. 그러나 연철도 총통에 쓸 수 있다 하였다. 심수경이 아뢰기를 소신이 늙고 망령되어 이를 살피지 못합니다만 근데 이광 정희적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목에 걸려서 사전에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문 안에 국가에 관계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 조목을 두게 된 것은 김안로가 사류를 모함하려고 그 죄목을 만든 것이니 세상에서 마땅히 준행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의 무리가 범한 바는 군율이지 강상에 관계된 것은 아니니 사전에 들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론이 이와 그와 같다면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하고 이어 심수경에게 이르기를 후일에라도 만약 할 말이 있거든 다 말하고 어렵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정곤수가 아뢰기를 역적을 수색하여 잡은 뒤에는 호서가 소요하여 흩어진 백성이 많으니 조정해서 조치하여 진정시켜야 합니다 하고 최황이 아뢰기를 직선은 비밀이 아니어서 승문은 관리들이 심상하게 막아왔는데 만약 이것 때문에 죄를 얻는다면 그것은 매우 억울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산겸이 오기 전에는 용서하여 놓아주기는 어려울 듯하다. 칙서가 비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적의 손에 들어가게 한 것은 심히 괴이하다 하였다. 심수경이 아뢰기를 칙서를 가져간 자는 비록 뜻이 있어 가져갔다 하더라도 모르고 준 자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듣건대 부수찬 정엽은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모아 산겸을 도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정모하여 인죄할 때 상께서 그 소를 추국청에 내리니 엽이 황공하여 행공하지 못한다 합니다. 산겸이 당초 의병이라고 이름을 내세운 이상 엽이 군사와 양식을 댄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심수경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겸이 올라온 다음에 조치하겠다 하였다. 심춘겸이 아뢰기를 우두머리만 죽이고 협박을 받아 다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 것이 옛날 제왕이 옥을 다스리던 방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영하의 반적을 칠 적에도 또한 그 우두머리만 죽이고 협박을 받아 다른 자는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큰 옥사는 신료로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여립의 역옥 때에 신이 대사관이었습니다. 영회라고 이름하는 승려가 역적의 조사에서 나왔는데 눈은 크고 얼굴은 철색이라고 지목하자 얼굴이 철색 같은 승려가 잘못 형친을 받았습니다. 신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어떤 사람은 대간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 했는데 이는 그 승려는 끝내 장하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역적이라면 온 나라가 모두 토벌해야 되겠지만 만약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죄리에 걸렸다면 이 또한 우리의 적자이니 참으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여 여러 제신들이 각각 생각한 바를 말하게 하였으므로 신이 감히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제왕의 덕은 인을 위주로 해야 하니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자를 죽이면 곧 인이 거듭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신이 필시 잘못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 성령이 아뢰기를 중겸의 말은 참으로 지론입니다. 이번 옥사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래야 하니 무고한 자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은교 박동현이 아뢰기라 국가가 어려울 때는 상하가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매일 신들을 접견하고 아랫사람을 신임하고서야 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수식만 하여 건성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니 어찌 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수령이 배사할 때에도 반드시 항상 인견한다면 훌륭한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고 전조 또한 이로 인하여 선택을 신중히 할 것입니다. 모든 관리가 게을러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위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신이 모두 자리하면서도 일찍이 아뢰는 것이라고는 조총과 같은 세세한 일인 뿐이니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일을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동지 중추부사 성령이 아뢰기를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해서는 인지를 수습해야 하는데 삼경을 수복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을 오랫동안 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야로 대사를 당하여 과거의 일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서용함으로써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하였다. 헌납 이 상신이 아뢰기를 당 명황은 여산에서 승무할 적에 명부 상서를 못 배웠고 제 위왕은 대부를 삶아 죽였습니다. 당초에 전쟁에서 물러난 여러 장수의 주의를 모두 용서해 주는가 하면 부정하게 재물을 탐한 자의 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죄를 면했으니 이는 심히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구를 지적하는 말인가 하였다. 상신이 아뢰기를 요즘 조정의 거조가 그렇다는 말이지 특별히 지적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하였다. 장령 심원하가 아뢰기를 오늘날 중해의 식량이 궁핍한데 전에 중국의 군량을 허지부지 없애버린 자도 내버려 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강이 서지 않아 탐욕스러운 기쁨이 크게 일어 감사가 자기 도에 둔전하기도 하고 수령이 자기 고을에 경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조정에서 마련한 탐호의 법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법령을 밝히는 것이 전으로 한 번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 쪽지에 불과할 뿐이다. 대가는 마땅히 이 일에 따라 논계하여 다스리게 하라. 이른바 둔전한다는 감사는 어느 도인가 하였다. 심원하가 아뢰기를 황해의 감사와 병사가 강령과 옹진 사이에서 둔전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을 접대하는 이 책임은 극히 중한데 임국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박동현이 아뢰기를 신은 임국로가 결코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평시에 일찍이 현관이 되었으나 변이 일어난 초기에 그 어미가 홍천에 있었는데 그는 소를 얼려 근친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천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철원으로 갔으니 거기에 그의 처자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동궁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일찍이 와서 뵙지 않았고 가장 늦게서야 행주에 나아갔으니 부모를 잊고 그 직무를 충실히 할 자는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대간이 되어 논박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국로가 접반사가 되었을 때는 신이 대간에서 채직되어 논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은 그만두고 그의 재주는 어떠한가 하였다. 동현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행실이 이와 같은지를 자세히 압니다. 성실한 마음이 이처럼 없는데 어떻게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주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맡길 만한 자가 없기에 부득이 차견하였으므로 재주가 적당한지 못한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문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관이 모두 난해 죽었는가 어찌하여 전혀 없게끔 되었는가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별난 전에는 자주 과거를 치루었으나 지금은 폐한 지가 오래된 데다가 중정과 동궁이 있는 곳에 관원을 나누어 배치했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합니다. 하였다. 선조 7월 48권 선조 27년 2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위관 유성룡 승지 윤승길이었다. 아뢰기를 정세문 복류가 이미 승복하였으니 율대로 처결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월 48권 선조 27년 2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위관이 유성룡이 아뢰기를 무릇 역옥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초사에 나온 자라이야 체포하여 문초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번에 이 일은 군관을 나눠 보내 각각 들은 대로 잡아 가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의거할 만한 단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심이 소유스러우며 큰 옥사의 채무에도 또한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최급까지도 산겸이 알고 지내던 집이라 하여 여러 날을 갇혔고 그 밖에 처자를 대신 가둔 자도 있는데 모두 온당치 못합니다. 이미 갇힌 사람들을 갑자기 풀어줄 수 없겠지만 이후로는 법년이 보고 들은 의심이나 한두 번 왕래했다는 연고로
함부로 잡아 가두지 말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비가 판서 김흥남 참의 이괴 도승지 장운익 성령을 판결사로 정렵을 군자감 참정으로 황여일을 경조 정랑으로 황실을 병조 정랑으로 이방주를 고부 군수로 민열을 나간 군수로 박준을 고양 군수로 김계현을 봉산 군수로 이순빈을 수원 판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사고는 이하르기를 적변의 초기에 소후를 지키지 못하고 군부가 파월하였으니 신자된 자는 마당에 눈물을 흘리며 난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 광은 한도의 강성한 병사를 거느리고도 겨우 수일을 길을 나가다가 갑자기 물러갔으며 용인에 이르러서는 적군을 바라만 보고도 도주하였으니 임금을 잊고 나라를 잃어져버렸으니 군사를 잊고 자기만 살려고 한 죄가 큽니다. 근본의 반사를 입어 갑자기 풀려나니 물정이 놀라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다시 추국하도록 명하소서. 근래 나라의 일이 번다여 국을 세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접대, 훈련, 의용, 안집, 도감, 군향, 군공, 묘주, 조도, 진율청, 염초, 감자, 동서, 둔전, 염철사 등 그 이름이 10여 가지에 이르고 각각 관장하는 관은 서리, 사환, 전수에 사람을 두었는데 이처럼 판탕된 시기를 당하여 경비가 적지 않고 또 호령과 절제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침책이 많아 그 폐해가 외방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관사의 서문은 육조에서 통솔 하고 있는데 별도로 세운 아문이 이처럼 많으니 대신에게 명하여 상의해서 정탈케 하되 감할 것은 감하고 각각 해주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게 해서 경비를 전략토록 하는 한편 패정을 개혁토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광은 이미 의정하였으니 다시 추국할 수 없다. 다른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진시의 상이 행궁의 편전에 나아가 죄인을 징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먼저 이 산겸을 국문하라 하였다. 이 산겸이 공초하였는데 초사의 대략에 보령에 사는 서을로서 임진년 6월에 스스로 의병장 조헌에게 들어가 진중에서 종사하다가 조헌이 패하여 죽자 그의 휘하 병사들이 그가 일찍이 막하였다고 하여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게 하였으므로 군사를 평태 진이 사이에 주둔시켜놓고 근의 대장 심수경의 절제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계사년 5월에는 중국군의 패문에 의거하여 파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건의 부장이 선지를 받들고 전령하며 영남으로 내려가라 하기에 곧 25명을 거느리고 경상대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 파병하고 돌아왔다가 충청 감사의 공문에 의하여 공주 마곡사에 결진하였으며 11월에 상소하였고 파병하면서 군령과 군기를 감사에게 바쳤습니다. 또 원수가 전령하기를 모든 의병은 이미 파했건 아직 파하지 않았건 간에 싸우는 것으로 뽑아 보내라 하기에 나도 50명을 정밀히 뽑아 먼저 보내고 저 또한 언진으로 가서 봉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병이 하나도 모이지 않았기에 내 생각에는 혼자 내려가서는 당해내지 못할까 염려되었으므로 동궁을 호위하려 하다가 전라도의 병사를 모집하는 곳에 자원해볼까 하여 전주 담양을 거쳐 김덕령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월 15일에 중로에서 충청도에 도적이 크게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으나 어떤 도적인지를 몰랐는데 저물역에 적게로 사촌인 도 검찰사 이 산보를 찾아가 만나보니 산도가 충청의 적을 사람들이 모두 너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지금 여기 왔으니 너는 살 길이 있겠다 하였습니다.
나는 묵은사에 직접 나타나고자 하여 드디어 좌 이정을 가서 보았고 또 병조 판서를 보고서 말하기를 상서로 직접 아뢰고자 하나 그 도적의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다른 사람의 일이라 지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충청감사가 나를 쓰검할 때에도 또한 분명히 말하지 않고서 군기를 바치지 않았다는 혐의로 가두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도적의 초사에서 나왔으니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송유진의 얼굴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성명 또한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연수한 서울로 의병을 거느렸으므로 필시 이 때문에 내 이름을 듣고 끌어댔을 것입니다. 우리 집 문서를 수색해 보아도 전혀 의심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소를 지어 옷 안에 품고 묵은사 앞에서 목을 매리하였으나 이미 도적의 초사에 나왔는데 도피하면 임금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겠고 늙은 어미를 버리고 죽으면 어버이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겠기에 골하에 나아가 조용히 죽음의 길로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했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무예를 익힌 사람이가 말투가 졸렬하지 않다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동파에 있을 때에 산겸이 의병으로서 소신을 와 보고 겸하여 중국 장수를 보았는데 왕 필적이 보고 칭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충청감사는 이 사람이 분명히 적의 우두머리로서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였는지 모르겠다. 만약 단지 저 도적이나 그의 공초에만 의거한다면 참으로 증가할 만한 것이 없다. 역적은 무거운 형옥인데 어찌 억척으로 이루었어야 되겠는가? 하고 유 성령이 아뢰기를 조은도 사람에게 질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 마카로서 사람됨이 범람한 듯하니 남의 이 미움을 받아 의심을 사게 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장은익이 아뢰기를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 충청감사에게 하문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속히 하사하라. 감사의 서장 중에 송유진의 문서를 땅에 묻어 두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뒤로 실물을 찾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하사할 때 이 말도 아울러 언급하라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산겸을 공초할 때 영명과 나이를 적지 않고 바로 하옥시켰으니 문사 낭청을 추구하셨사였다. 상이 이르기를 행공하게 하면서 추구하라. 대간이 이광을 일러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렸다 했으니 이는 나라의 강상에 관계되는 것 듯하다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선조 7월 48권 선조 27년 2월 6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신곡일 국문화인데 그 공초에 교생 신곡은 나이 75세로 비록 산겸의 장인이긴 하지만 나이가 늙고 곧 죽게 되어 늘 방에 처박혀 있었으므로 산겸이 밖에 사는 일을 알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였다. 신기일을 국문화인데 그 공초의 대략에 교생 신기일은 나이 25세로 비록 산겸의 처남이기는 하지만 학지를 앓은 지 2년이나 돼 병으로 폐인이 되었으므로 의병의 진중에도 종사하지 못했으니 산겸의 행적은 형세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형상을 보면 사람됨을 알 수 있는데 한 마을에서도 출입을 하지 않아 한 마을 사람도 서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신응희는 국문화였는데 그 공초의 대략에 정로의 신응희는 나이 26세로 나의 성은 신이지 신이 아니다. 한자가 다르다. 임진년 6월에 조헌의 진영에 응모하여 청주 금산에서 연이어 접전했는데 아비 경일은 금산에서 전사하고 조훈이 죽자 산겸이 대신 의병을 영설하였습니다. 11월에 검찰사 군관으로 자망되어 군기 등 재구를 가지고 가는 일로서 산겸의 제궁에 이르렀습니다. 12일에는 산겸을 따라 은진에 갔는데 산겸이 혼자 전주에 가서 이 산보를 만났고 또 이코 장군을 만나본 뒤에 나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을 보름에 산겸의 간우가 와서 순찰사가 군령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겸의 가동을 잡아 가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산겸은 나로 하여금 자기 집에 말을 전하기를 의병 때 쓰고 남은 우마를 이코 장군에게 드리든가 혹은 순찰사에게 바칠 계획이며 군령은 이미 어사에게 바쳤다라고 하게 하였는데
말을 전할 즈음에 순찰사 군관에게 잡혔습니다. 삼겸과는 어느덧 동행하였으나 삼겸은 오직 외적 톱을 할 일만을 말하였지 반역에 대한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겸은 무슨 일이든 남과 상의하지 않고 항상 독단의 임의로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았으며 다른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금이 우리나라를 위해 진력하니 그 정성을 취할 만하다. 외노의 항복 표문이 이르면 우리나라의 일은 그만인 것이니 계속 잇따라 사신을 보내야 한다. 반드시 연소한 문관을 가리어 16경의 행차에 따라가게 하라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반드시 전대할 수 있는 인재를 가려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의 칭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진주사로 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상의 분부를 받들어 박동량, 이광정, 이수광을 진주사로 의망하여 입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허성을 가자하여 보내라 하니 허성이 문사 낭청으로 앞에 있다가 곧 하직하고 물러갔다. 은교 박동현을 대신 문사 낭청으로 삼고 전직을 국문하였는데 공초 대략에 한량 전직은 나이 32세로 의병장 조헌의 군관으로 있다가 임진년 12월에 이 산겸의 진중에 종군하인데 정월부터 병으로 집에 있은 지 7,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방어사 이 4명의 군관에 자망하였다가 지난 12월에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는데 순찰사의 군관이 의병에 종군한 자라면서 중노에서 붙잡고 장수가 간 곳을 묻기에 나는 서로 헤어진 지가 오래되어 간 것을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산겸이 전주에서 잡혔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다시 추문하니 전의 조사에 가감된 것은 없고 산겸이 가까이 하여 믿었던 사람으로는 장석이로 공주에 사는 노응탁, 예산에 사는 박이인, 군관 신응희라고 하였다. 원수심을 국문했는데 그 공제의 대략에 전 우림이 원수심은 나이 50세로 조훈이 의병을 모을 때 군관이 되었습니다. 헌이 죽은 다음 이 상겸이 대신 거느렸는데 지난해 4월에 휴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전혀 상통하지 않았으니 형편상 그 흉물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안준도를 국문했는데 공초의 대략에 선장관 안준도는 나이 43세로 조훈이 의병장이었을 때 이 상겸의 별장이었고 나는 종사관이었습니다. 흔히 죽은 다음 방어사 이옥의 군관으로 자망되자 이 상겸이 나를 조은의 종사관이었다 하여 순찰사에게 임원하도록 부득이 종군하다가 하였으므로 부득이 종군하다가 지난해 4월 왜군이 남아할 적에 나는 먼저 물러왔으므로 그의 영모는 형세가 알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죄인들을 일단 모두 병문하였으니 형신으로 다시 추국하라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상겸의 노 막동을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무군사에 있을 적에 이미 2차례나 형신하였습니다 하였다. 막동을 병문하였는데 공초의 대략에 12월에 산겸이 전라도로 향할 때 나는 수행하지 않았는데 산겸이 갇힌 뒤에도 그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도 도피할 계책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5일을 머물러 있던 중 무군사에서 나까지 모두 가두었습니다. 수행한 지 2년이지만 산겸은 특별히 한 바는 없고 오직 외적을 토벌하는 한 가지 일뿐이었으며 집에 있을 때는 왕래는 사람도 없었고 다만 원수심, 신기일과 의병 가운데 안준도, 전직뿐이었습니다. 오찬봉, 박정자는 본래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압설하여 그의 죽기에까지 이르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신응희는 신장을 30도 하였으나 불복하자 상이 압설을 명하였는데 승복하지 않았다. 신기일은 신장 압설을 가해서는 모두 승복하지 않았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들 주인은 모두 승복하지 않았는데 만약 여러 사간인들을 모두 형신한다면 다칠 사람이 필시 많을 터이니 이 상겸을 곧바로 엄중히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생각은 이 상겸 자신은 도적의 초사에서 나왔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사관은 억울하게 죽을 폐해가 있을까 두려워서일 것이니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옥을 다스리는 채무는 그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관의 공처가 하나로 귀일된 다음에 당사자를 추문해야 한다 하였다. 장운익이 아뢰기를 하증이 모두 영상의 뜻과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먼저 산겸을 추문하여 승복을 받아 처결한 다음에 사관이 모두 억울하다 칭하면 조치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였다. 제신이 모두 아뢰기를 홍각 등은 필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즉시 홍은기, 홍각, 홍난생 등을 대궐들로 불러들이라 명하고 여러 가지로 다 이르며 조용히 상겸의 행적을 묻자 각 등이 아뢰기를 상겸이 유진의 당이라는 것은 신은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들었다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승려 도현의 공초의 대략에 승려 영규의 의진군으로 청주와 금산 싸움에 나아가 싸우다 절벽에 떨어져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상겸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업무에 종군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 경상도로 따라갔다가 굶주림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시종 나라를 위하여 하였을 뿐 여타 일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형신하였으나 불복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중은 매우 어리석었으니 상겸의 영모를 참으로 알기 어려울 것이다. 앞스름 잠시만 하고 멈추라. 이후 다시 근무할 사람이 있는가 하니 이후 성룡이 아뢰기를 근래 기근이 너무 심해 경릉, 창릉 근처에는 행인을 잡아먹는 자가 있으니 그 옆 둔정관이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여 책을 세우고 산다합니다. 하고 윤승길이 아뢰기를 호조에서 청금, 목, 유, 목피를 공납할 것에 도촉한다는데 이것은 바로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금 더건대 영남에 분정했다 하는데 영남은 당패한 곳이니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에게 어찌 바치기를 독촉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호조의 공사인가? 하였다. 이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에 물어보았는데 호조에서는 알지 못하니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전에 보리를 심은 곳이 있는가? 하였다. 이 성룡이 아뢰기를 통진 남양은 많이 경종하였으나 고양, 양주, 파주 사이에는 한 군데도 경종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박춘관이 아뢰기를 부평부사 기훈이 학정을 많이 하므로 백성들이 살 수 없어 경종할 생각도 않는답니다. 하고 최흥원이 아뢰기를 평안감사는 종자를 6운인데도 불구하고 운반하여 갔는데 황해도는 통진에서 조운하여 한 번의 조수로 운반할 수 있는데도 계속 운반해 가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책임이 방백에게 있긴 하지만 어찌하여 조정에서는 조처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최흥원이 아뢰기를 한식이 이미 가까워 경종철이 늦어졌으니 보리 종자를 아무리 도촉하여 운반하더라도 제때 미칠 수 없습니다. 수령이 잘 다스리는 곳에는 흩어진 백성이 소생하는 법인데 장단부사 한덕원은 흩어진 백성을 제대로 안집시켰다 합니다. 하고 정곤수가 아뢰기를 봉산 군수를 만포첨사로 옮겨 제수하는데 백성이 이를 이 군수를 잃는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심희수가 아뢰기를 어진 수령을 옮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니 만약 김종덕이 아니면 봉사는 필시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산이 안정된 것은 모두 박이의 공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였다. 초경에 파하고 나갔다.